강력한 태풍 링링은 현재 제주도를 지나 서해로 진입했습니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K웨더 방기성 예보센터장 모시고 태풍 상황과 전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앞서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이 대충 위치를 전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정확히 어디쯤 와 있는 겁니까, 태풍이? 오늘 새벽 3시에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났고요. 예. 6시에 목포 서쪽 120km 해상을 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목포에서 군산 쪽 예.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고요. 예. 중심 최대 풍속은 965헥토파스칼의 중심 최대 풍속은 40m입니다. 아직까지 세력은 강하고요. 중형급 태풍이죠. 예. 태풍 반경, 위험 반경은 370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러니까 해상을 따라서만 지금 아직까지는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 육지로는 상륙 안 합니다. 남한 네. 쪽으로는. 예. 계속 해상으로 올라오면서 9시 정도에 군산 서쪽 해상을 지나서 예. 정오경에 이제 서울 남서쪽이니까 서울하고 같은 위대에 올라올 때는 13시 정도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낮에. 네. 네, 그다음에 15시, 오후 3시에 해주와 개성 사이로 상륙합니다. 북한 예. 황해남도죠. 그런 다음에 북한의 저 강계 쪽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예. 지금 진로가 예상돼 있습니다. 예, 태풍 진로를 전망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시청자분들도 긴급 재난 문자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7시를 기해서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그리고 인천, 경기 북부 앞바다 이쪽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니까 주의하라 이런 문자를 받았거든요. 이제 중부지방도 비바람도 거세지고 이런 영향권에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태풍의 영향 반경이 370km니까 예. 이미 이제 수도권도 다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네요. 들어가서 이제 바람이 점차 강해질 한반도 거고요. 가로 길이보다 긴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유일하게 그 태풍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곳이 예. 강원 영동, 강원 동쪽 지역인데 이것도 바로 내려지면서 전국 전체가 다 태풍 그 특보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자, 특히나 이제 이번 태풍 예보가 나오면서 비도 비지만 바람 때문에 피해가 클 거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태풍의 특징이 바람이 강합니다. 예. 비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태풍도 우태풍이 아니라 풍태풍이다, 바람태풍이라고 부르는데 네. 자, 이렇게 되는 저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서해상으로 북상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가 우측에 위치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태풍은 우측 반원이 위험 반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자기 태풍 자신의 바람에 일반유가 더해지면서 훨씬 더 강해져요. 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통상 좌측보다 우측이 평균 풍속의 30% 정도 더 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해상으로 예.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역 자체가 위험 태풍 반원에 진로의 속하게 위험 되는, 반원에 그렇죠. 속하게 되는 거군요. 그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서해상으로 올라올 때는 저 남해상 상륙하면은 육지하고 부딪히니까 예. 바로 좀 약해지는데 예. 이 바다를 지나올 때는 좀 약해지는 속도가 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통해서 서해상으로 북상할 때는 되게 바람이 강한 경우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상학적으로 이 태풍이 좀 약해지지 않고 북상하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다른 태풍과 달리. 예. 예.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서쪽에 이 어떤 우리가 기상학적으로 쉬어라고 부르는데 이 수직적으로 바람의 풍향이나 풍속 변화가 있으면 태풍이 약해지는데 예. 그런 게 없어요, 현재는. 그다음에 해수 온도도 올해 이제 7월이나 8월에 다나스나 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해수 온도가 낮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다가 다 약해져 버렸는데 예. 이번 태풍은 제주군에는 27도, 지금 목포하고 그쪽은 26도, 예. 북상하는 서해상도 25도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태풍이 지금 현재 기상청 예상대로 천천히 약화는 되겠지만 급속 약화되는 정도로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 바람이 지금 중요한 태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전남 신안 가거도에선 초속 52m 정도의 돌풍을 기록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중심 최대 풍속이 40m인데 예. 이제 올라오면서 군산 앞바다 될 때는 39m, 예. 서울 저 서쪽 경기만 쪽으로 돌 때는 37m 어느 정도. 정도 되는 겁니까? 자, 이제 보통 이게 평균 풍속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가거도 같은 데는 순간 최대 풍속입니다. 돌풍이라고 우리가 네. 부르죠. 이 돌풍 같은 경우는 평균 풍속에 비해서 한 30% 이상 더 강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수도권 서쪽 해상으로 들어올 때 평균 풍속이 37m라고 한다면 거의 순간 최대 풍속은 45m 이상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저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초속 40m면 기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네, 탈선할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기상학에서 32m 이상이면 싹쓸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예. 모든 걸 다 날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로수가 다 뽑히고 자동차가 뒤집히고 차도
기차도 전복될 수가 있고요. 예. 뭐 사람 날아가는 건 당연하죠. 예. 가로수는 다 뽑히고요. 과거 사례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큰 피해를 입었던 게 2010년에 곰파스 태풍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현장 취재할 때 가로수가 다 뽑혀 있고 이런 걸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경기만에 들어올 때 풍속이 28m였습니다. 예. 이번 예보보다 적은 수치예요. 지금 이번 예보는 37m니까 지금 예보가 9m가 더 강한 예. 겁니다. 예. 근데 그것도 물론 곰파스는 마지막에 조금 들어서 서울 쪽으로 가깝게는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그때 수도권 쪽 피해가 엄청났었거든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로수 뽑히고 예. 엄청나게 하여튼 날아다니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다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기상학적으로 본다면 이번 링링 같은 경우는 곰파스에 비해서 훨씬 피해가 클 겁니다. 예. 예보대로라면. 네, 뭐 이 정도라면 거의 평균 풍속이 9m 정도 차이가 난다면 순간제 풍속 같은 경우는 한 15m 정도 차이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하여튼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태풍, 강풍이 좀 특징이 되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떨어진다거나 뭐 물건이 날아다닌다거나 이래서 다치는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태풍이 근접하는 시간 이런 때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예. 가장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론 당연히 지금 해일 가능성도 높고요. 예. 그다음에 해안가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인명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바람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바람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풍압. 그럼 거의 유리창 같은 건 다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테이핑도 중요하지만 아까 방송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 창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주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지금 문제가 지금 수학철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시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최대한 그 좀 결석 같은 거 과수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 눈 같은 거 배수 그다음에 지금 가을 장마로 비가 많이 내려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좀 불면 지금 비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중부지방은 그러나 이 기존에 많은 비가 내려 있고 풍압에 의해서 부딪히면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가까이 접근할 땐 좀 미리 대피하시는 것도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들은 대부분 한여름보다는 여름이 지나고 나서 왔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가을에 접어들었고 이번 태풍을 무사히 넘긴다면 또 태풍 우려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피해를 줬던 게 다 가을 태풍입니다. 9월 예. 태풍. 1959년 사라, 2002년에 루사, 2003년 매미. 예. 다 9월 태풍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구온난화로 이 해수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2016년에 울산을 강타했던 차바, 예. 또 작년에 그 동해안 쪽에 아주 엄청 큰 피해를 줬던 콩레이가 다 10월 태풍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 보더라도 북태평양상에 지금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의 해수 온도가 높고요. 예. 다음에 그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 한 개 이상 앞으로 더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의해야 될 점은 짚어주셨는데 이번 태풍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지역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좀 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제주도는 지나갔고요. 예. 지금 전남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프라피른도 그랬고 곰파스도 그랬고 해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충청 서해안 지역이요. 예.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 서해 5도 지역 이쪽에 가장 큰 피해가 납니다. 예. 조금 뭐 내륙으로 들어간 피해는 급속히 줄어들거든요. 가장 주의해야 할 지역들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충남 해안 지역, 수도권, 네. 인천이라든가 서울권, 예. 그다음에 서해 5도 지역 쪽 주민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자, 뭐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고민되시는 분들이 오늘 장거리 운전을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하셔야 된다거나 저도 지금 당장 결심이 안 서는데 어떻게 좀 최대한 집에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가는 것은 조그마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뒤집힐 수가 있다는 예. 것이죠. 예. 특히 뭐 이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마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서해안 이제 고속도로 뭐 조심해야 되겠군요. 운행을 중단시킬 것 예. 같은데 제가 예. 보기에는 그런데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 특히 외출은 그냥 좀 그 시간대는 예. 긴 시간은 아니니까 네. 좀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방기성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